예, 이번 헌법 사례형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읽고 분석해야 됩니다. 어떠한 점이 어떠한 기본권의 제한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기술해야지 고득점이 가능한가, 이걸 잘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거기에 본질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요 사실관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대열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출산 당시 탯줄 및 태반과 함께 생리적으로 인체로부터 분리되어 버려지던 것이었다. 그러나 의학 등 학문과 기술의 발전으로 골수이식 대신 제대열 조혈모 세포 이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대혈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제대열을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대열 은행이 설립되었다. 제대열은 제대열 은행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경비 부담으로 제대열을 보관하는 가족 제대열 은행과 제대열을 기증받아 연구 목적 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기증 제대열 은행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제대열 은행과 기증 제대열 은행으로 나눠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겠죠? 제대열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대열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체가 기증제대열 은행 또는 가족제대열 은행을 운영하는 등 제대열이 널리 보관 사용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05년 8월경 제대열 은행 표준 업무 지침을 만들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은, 그쵸? 보건복지부가 만든 제대열은행 표준 업무 지침, 이 지침은 법률적 근거 없이 제정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대열 및 조혈모 세포 등 제대열 제재의 의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대열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학의 발전 및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대열법이 제정되었다. 제대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갑은 2008년 7월 31일 주식회사 병이 보유하고 있는 제대열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주식회사 병과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병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그 관리인 을이 갑에게 독점 판매권 대가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갑은 주식회사 병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독점 판매권 등이 회생채권으로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내리고. 그러니까 갑이 주식회사 병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독점 판매권 등이 회생채권으로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독점 판매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갑의 상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갑의 상소가 기각됐어요. 갑은 당해 사건인 상고심 계속 중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1호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년 1월 22일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헌방헌법소원 사건이죠. 이 헌방헌법소원 사건, 어떤 것을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 위헌보완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돼서 바로 당사자가인 갑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헌방헌법소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이 문제는 뭡니까? 1번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례성 원칙으로 판단해. 다 좋습니다. 뭐 여기 그냥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이러면 비례성 원칙도 있고 명확성 원칙도 포괄 위미법 금지 원칙도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도 소급법 금지 원칙도 있고 뭐 원칙이 적법 절차 원칙도 워낙 많은데 논점이 되는 원칙 그 심사 원칙들이 많은데 여기서 비례성 원칙으로 심사하래요. 다만 갑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어떤 기본권이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고 또 어떤 기본권이 비례성 원칙에 침해되는지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판단하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위 법률정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뭐 간단하죠. 그럼 이 사실관계를 저희가 읽었어요.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됩니까? 법률조항. 이 법률조항을 봐야 돼요. 이 관련된 법률조항. 원래 법전 전체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거의 주고 있죠.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제5조 1항 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참조 조문으로 보겠습니다.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뭐 이때 제정된 거 제5조 가로 열고 제대열 등 매매 행위 등의 금지.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는군요. 1항 5조 1항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금전이나 재산 이익 그 밖에 뭐 반대급부를 받을 걸 약속받고 이 제대열을 매매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거에 해당하면 1, 2, 3호에 해당하면 1. 타인의 제대열 제재 및 그 밖의 부산물 이거를 제대열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은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한 행위. 그죠? 2호 자신의 제대열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제대열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하는 행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항도 한번 읽어보죠. 2항 5조 2항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제대열 등을 관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뭐 여러 조문인데 관련된 조문 중에 11조 보겠습니다. 제대열은행의 허가 등 1항 11조 1항 제대열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 체계 등을 갖추어 기증제대열은행 또는 가족제대열은행으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런 기증제대열은행 또는 가족제대열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2항 제대열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각호와 같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호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3호 제대열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4호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나있고 12조 뭐 많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갑의 기본권 갑이 뭐 어떤 상태에 있죠? 갑이 자기에게 이 병이 주식회사 병이
독점 판매권, 주식회사 병이 보유하고 있는,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그 갑은 2008년 7월 30일 주식회사 병이 보유하는 제대열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받기로 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주식회사 병하고 제대열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기로 했습니다. 그죠? 예, 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합니까?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성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병의 관리인 을이 갑에게 독점 판매권 못 주겠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갑은. 그래서 갑은 주식회사 병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독점 판매권 등이 훼손채권으로 존재한다는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뭐 기각당했으니까 하여튼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것을 맡고 있는 제대열 독점 판매권을 맡고 있는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제5조 1항 요것과 관련해서 위헌벌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당해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죠. 그럼 갑의 기본권 어떤 겁니까? 어떤 거죠? 야, 갑이 무슨 기본권을 침해당했죠? 여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계약했던 거, 주식회사 병과 갑과 병이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계약의 자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과 관해서 이제 계약했는데 이제 이 독점 판매권을 얻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게 기본권이 문제됩니까? 재산권이 문제가 되죠. 재산권.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계약의 자유. 예, 그러면 제가 모범 답안을 여기다 목차를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해서 1.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의 제한 이렇게 했죠.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의 제한 마지막엔 제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계약의 자유는 뭡니까?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 뭘 쓰죠? 쓸 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도출합니까?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부터 보장하고 있다. 근데 행복 추구권도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파생되니까 행복 추구권 속에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근데 여기서 계약의 자유란 뭐죠? 계약은 우리 민법 같은 거 배우면 여러 가지 내용 있잖아요. 계약의 자유란 계약 체결의 여부, 그 다음에 계약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이행의 상대방, 또 방법의 변경,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쓰면 안 돼요. 왜냐? 그냥 계약의 자유만 한 거야. 그럼 계약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제목이니까 계약의 자유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이 뭐죠? 이 법률 다시 법률명이 뭐죠? 제대열 예. 요 법률명 외우기 어렵죠, 우리가? 예.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뭐 이쪽이죠. 그러니까 예. 마우스가 잘 안 들어서. 예.
그러니까 여기 계약의 자유 지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재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는 재대열의 유상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또한 사법상 계약을 통하여 확보된 독점 판매권을 무효화시키므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지금 강의에서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잘 외워야 돼, 이거. 우리 헌법 23조 제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재산권은 뭡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며 그 다음에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외워야 되니까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보장하는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 권리를 뜻하며 그 다음에 사적 효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말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반대해석. 지금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의 기회,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률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돼. 여기까지 쓰면 안 되고 또 뭐예요? 이 재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는 재대열의 유상거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그렇죠?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사법상 계약을 통하여 확보된 독점 판매권을 무효함으로써 이 갑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1번 제가 해결했습니다. 2번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쓰고 목자 이거죠? 목적의 정당성 이거 어떤 답안지 중에 뭐 500장 채점하면 한 3, 40장 또는 4, 50장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렇게 쓰는데 쓰면 안 돼요. 분리해서 목적의 정당성 양쪽 가로 1번 목적의 양쪽 가로 2번 수단의 적합성 양쪽 가로 3번 침해 추성 양쪽 가로 4번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구별해서 쓰지 않으면 내용이 적어지고 결국에는 감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목적의 정당성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과거에는 이거예요. 과거에는 제대로 어떻게 했답니까? 버려서 썼어요. 이거 쓸모없는 뭐 혈액이다, 피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에는 버려지던 재대열이 경제적 가치 또는 뭐 여러 가지 유전공학적인 뭐 이런 의학적, 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유상거래의 대상이 돼요. 유상거래 이거 돈 주고 팔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재대열의 의학적, 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재대열에 대해서 그리고 유상거래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재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특히 생명공학 쪽에서는 비약적 발전으로 이 재대열을 이용한 생명 복제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면 재대열 거래가 불법적으로 또 마음대로 허용될 것이고 이 재대열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게 사적으로 막 이렇게 거래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보건상 굉장히 유해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거로부터 또는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대열이 자기한테 왔는지 모르고 관리도 소홀하고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국민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생명복제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침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재대열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 위해를 주는 방식의 재대열 관리를 차단하고 재대열의 채취, 보관, 이식, 연구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재대열의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에서 입법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여기까지만 쓰면 잘 썼어. 나는 정말 퍼펙트해. 헌법 만점이야. 이래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쓰면 그냥 법률적 차원의 법률 1조의 입법 목적을 그냥 어떻게 잘 쓴 거야.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법률상의 입법 목적이 뭐에 맞아야 되는 게 이거 헌법 시험이에요. 뭐에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러한 재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뭐에 맞을까요? 이제 거기 세 가지 있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 있는데 대부분의 한 70%는 국가안전보장 없어요. 국가안전보장은 잊어버리시고 대부분의 70%는 질서유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도 안 되는 게 이제 공공복리예요. 이 사례는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대열의 관리 체계라는 거, 인간의 존엄성 침해 방지, 그 다음에 재대열의 품질 관리, 의학적 안정성 확보 이런 거는 공공복리성이 있고 또 이러한 위험을 막으려고 이제 제재를 하는 거 이거는 질서유지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함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쓰는 사람 헌법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일단 수단의 적합성 가겠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은 뭡니까? 재대려 상업적 매매 대상이 될 경우 어떻습니까? 재들이 상업적으로 유통이 돼요. 매매 대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격과 인간의 존엄과 사람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에서 나온 건데 혈액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건화 되는 거예요. 물건화. 그럼 어때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유통이 되고 매매가 되면 재대열 처리 과정에서 취득된 유전 정보 같은 거 유전 정보가 불법으로 또 유통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치료 또는 연구를 위한 재대열의 제공은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재대열의 유상 거래를 그러니까 경제적 동기만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이 상업적 매매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법에서 금지시켜야 돼요. 순수한 자발적인 의사에서 기증한다.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자발적 의사를 가지게 하는 것은 치료 또는 연구를 위한 재대열의 제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대열을 치료 목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생리학적 차이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이 상존하고 채취, 보관 과정에서 이 재대열이 변질되거나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대열을 이용한 치료나 연구는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경우에 대부분이 그래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재대열의 매매, 거래에 대한 어떤 겁니까? 거래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 또는 기여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 뭐 더 쓰려면 만약 제대로 유상거래를 마음대로 허용해 놓았다면 채취에 부적합한 제대어를 취득해서 인체에 위해를 주면서까지도 그것을 뭐 금전 획득을 위하여 많이 또 거래를 할 것이고 영리성의 기초에서 장기 보관 할 수 없는 데도 아주 장기 동안 보관해서 또 그것을 뭐 팔 것이고 보관 기간이 지났음에도 또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약 제대어를 유상거래를 마음대로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해죄송으로 하겠습니다. 이 침해죄송은요, 제대어는요, 제대어법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제대어법을 살펴봐서 여기서 지금 유상거래를 금지한 것이 또 다른 여러 수단이 있을 거예요. 여러 수단 등을 또 살펴보고 이것이 그나마 기본권 침해가 덜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이 지금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게 이건 너무 기본권 침해가 과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침해죄송을 가장 많이 써야 돼요. 그죠? 침해죄송은 한 뭐 20줄씩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침해죄송을 여기서 이 사례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제대어법은요, 제대어의 품질, 아까 그 참조조문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제대어의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대어 은행을 무슨 죄를 채택하죠? 제대어 은행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제대어 은행 허가제를 도입했다. 11조. 그 다음 기증제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보면서 그 경비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가족제대를 기증제대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조, 17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대어 인식에 필요한 제대어 공급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대어 정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3조. 그리고 제대어를 활용한 치료법의 연구, 줄기세포 연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기관이 제대어를 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 그리고 제대어 관리 업무 전 단계에 걸쳐서 공공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제대어법은요, 제대어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기증제대어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유상거래 금지하고 기증제대어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증제대어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치료 또는 연구 등 분야에서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판조항 대상 제대어법 제5조 1항 1호 뭐 이런 제대어의 거래 행위를 모두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전면적 금지가 아닙니다. 유상거래만을 금지함으로써 제대어를 활용한 치료 및 연구 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제대어에 대한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기증제대어를 중심으로 한 공공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계층만 제대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제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제대어의 공공관리 체계를 통해서 제대어를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법률 조문 여러 다른 조문을 보시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법의 균형성을 보겠습니다. 법의 균형성은 뭘 써야죠? 이 법률을 통해서 달성되는 공익은 뭡니까? 입법 목적, 목적의 정당성이 입법 목적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의 이 수단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익을 쓰는 거죠. 공익과 사익을 저울질해서 만약 공익이 크거나 사익과 같다 그러면 법익의 균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다. 사익이 더 크다.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크다. 그러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죠. 여기서 뭡니까?
이 제대열법 제5조 1항 1호의 제대열의 유상거래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행하기 위한 이렇게 중대한 헌법상 공익이 있고, 또 사유가 뭡니까? 제대열의 윤리성과 안전, 그러니까 이 갑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이 재산상 불이익, 재산상 불이익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크냐? 이 제대의 윤리성, 안전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이러한 이 법률의 제대법의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지금 오늘의 중점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목차만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신뢰보호 원칙 저번에 설명 강의를 유튜브에 보시면 강의가 있으니까 신뢰보호 원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뢰보호 원칙 위배의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청구인의 신뢰에게 보호가 치며 신뢰에게 침해 정도. 2번 법률의 준수에 대한 기본권자의 신뢰 정도. 그건 두 가지 있죠. 법률 개정의 예측성,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 그 다음 세 번째 경고 규정 중요하죠. 네 번째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중요성. 다섯 번째 법익의 비교 역량. 이 사안에서의 검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재산권을 중심으로 계약에 대해 잠깐 설명했지만 재산권을 중심으로 비례성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권의 제한, 어떤 특정 기본권의 제한 쓰고 2번 비례성 원칙의 위반 여부, 양쪽 거래 1. 목적의 정당성, 양쪽 거래 2. 수단의 적합성, 양쪽 거래 3. 침해의 처성, 양쪽 거래 4. 법익의 균형성. 뭘 많이 했습니까? 침해의 처성 20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산권 한번 다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